우리나라에서 허가된 발색제가 아닌 것은 1번 아질산나트륨, 2번 황산제일철, 3번 질산칼륨, 4번 아질산칼륨. 우리나라 식품첨가물 공전상 아질산칼륨은 허가된 발색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질산나트륨, 황산제일철, 질산칼륨은 식품의 발색제로 허용된 성분입니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이며 훈제육이나 태운 고기에서 다량 검출되는 발암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1번 질산염, 2번 알코올, 3번 벤조피렌, 4번 포르말데히드. 벤조피렌은 유기물이 불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로 육류를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태울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입니다. 에탄올 발효 시 생성되는 메탄올의 가장 심각한 중독 증상은 1번 구토, 2번 견기, 3번 실명, 4번 환각. 메탄올은 체내에서 대사될 때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독성물질인 포르말데히드와 포름산으로 변하여 영구적인 실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탄올 중독의 가장 치명적이고 대표적인 증상은 시력 상실입니다. 식품의 변질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통조림 식품의 부패에 관여하는 세균에는 내열성인 것이 많다. 2번 우유의 부패 시 세균류가 관계하여 적변을 일으키기도 한다. 3번 식품의 부패에는 대부분 한 종류의 세균이 관계한다. 4번 가금육은 주로 저온성 세균이 주된 부패균이다. 식품의 부패는 단일 균종이 아닌 여러 종류의 세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3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식품 1g 중 생균수가 약 얼마 이상일 때 초기 부패로 판정하는가? 1번 102개, 2번 104개, 3번 107개, 4번 1015개. 일반적으로 식품 내 세균이 증식하여 1g당 11칠승, 12xp, ONENT7 개 이상이 되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초기 부패 상태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으로 짝지어진 것은 1번 살모넬라 식중독,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2번 리스테리아 식중독, 보거독 식중독, 3번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뇽균 식중독, 4번 맥각독 식중독, 콜리균 식중독. 황색포도상구균과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뇽균은 식품 내에서 독소를 미리 생성하여 섭취 시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독소형 세균입니다. 반면 살모넬라나 장염 비브리오 등은 균 자체가 체내에 침입하여 증식하는 감염형 식중독에 해당합니다. 보거독 중독의 치료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호흡촉진제 투여, 2번 진통제 투여, 3번 위세척, 4번 최토제 투여. 보거독인 테트로도톡신은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독소이므로 근본적인 해독제가 없는 상태에서 통증을 완화하는 진통제는 치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환자의 호흡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위세척이나 최토제, 호흡을 돕는 보조요법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식품 취급자의 화농성 질환에 의해 감염되는 식중독은 1번 살모넬라 식중독, 2번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 3번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4번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황색포도상구균은 사람의 손에 생긴 화농성 상처나 염증 부위에서 주로 발견되므로 이를 가진 식품 취급자가 음식을 다룰 때 감염을 유발합니다. 특히 이 균은 독소를 생성하여 가열해도 잘 죽지 않는 특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실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1번 초산비닐수지, 폴리바이널 아세테이트, 2번 이산화염소, 클로린 다이옥사이드, 3번 규소수지, 실리콘 레진, 4번 차하염소산나트륨, 소디움 하이퍼클로라이트. 차하염소산나트륨은 살균력이 강해 식품위생법상 과실류나 채소류의 살균 목적으로 허용된 식품 첨가물입니다. 이산화염소 또한 살균제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체류의 살균 소독제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차하염소산나트륨입니다. 다음 중 내인성위의 식품은 1번 지나치게 구운 생선, 2번 푸른 곰팡이에 오염된 쌀, 3번 싹이 튼 감자, 4번 농약을 많이 뿌린 채소.
내인성위해 식품은 식품 자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유독 성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싹이 튼 감자 속의 솔라닌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외부 요인에 의해 위의 성분이 생성되거나 오염된 외인성위해 식품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상 허위 표시, 과대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국내산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메주, 된장, 고추장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내용의 표시, 광고. 2번.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3번. 왜곡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4번.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한 우려가 있는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나머지 보기들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식품위생법상 금지되는 항목들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해 위해 방지. 2번.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3번.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 4번. 부정식품 제조에 대한 가중처벌.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해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이 법의 본질적인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상에서 정의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1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급식시설을 일컫는 용어이다. 2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1개월에 1회씩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도 포함된다. 3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을 말한다. 4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을 말한다.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기숙사, 학교, 병원 등 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 여부와 대상의 특정성, 그리고 제공의 지속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은 1번.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2번.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조치. 3번.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의 확인, 지도. 4번.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 지도. 식품위생감시원은 법령에 따른 식품위생관리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일 뿐 영업자의 이익 도모나 영업의 발전과 같은 경제적 지원 업무는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업종은 1번.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2번.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 3번. 식품운반업. 4번. 식품소분, 판매업.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은 식품위생법이 아닌 양곡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업종이므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들입니다. 마이라드,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아닌 것은 1번. 수분. 2번. 온도. 3번. 당의 종류. 4번. 효소. 마이야르 반응은 아미노산과 환원당의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므로 효소의 작용과는 관계없이 온도, 수분, 당의 종류 및 pH 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중 쌀 가공식품이 아닌 것은 1번. 현미. 2번. 강화미. 3번. 팽화미. 4번. A화미. 현미는 벼의 겉껍질만을 벗겨낸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곡물이므로 물리적 화학적 처리를 거친 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쌀에 영양소를 첨가하거나 열과 압력을 가해 제조한 가공식품입니다. 다음 중 발효식품은 P.82, 1번. 치즈. 2번. 수정과. 3번. 사이다. 4번. 우유. 치즈는 우유에 미생물이나 효소를 넣어 발효시킨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반면 수정과, 사이다, 우유는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입니다.
채소와 과일의 가스 저장, CA 저장 시 필수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pH 조절, 2번 기체의 조절, 3번 냉장 온도 유지, 4번 습도 유지. CA 저장은 대기 중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 및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호흡작용을 억제하는 방식이며 식품의 화학적 성분인 pH를 직접 조절하는 과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인단백질은 단순 단백질에 인산이 결합한 단백질이다. 2번 지단백질은 단순 단백질에 당이 결합한 단백질이다. 3번 당단백질은 단순 단백질에 지방이 결합한 단백질이다. 4번 핵단백질은 단순 단백질 또는 복합 단백질이 화학적 또는 산소에 의해 변화된 단백질이다. 인단백질은 단순 단백질에 인산기가 결합한 형태이며 지단백질은 지방, 당단백질은 당, 핵단백질은 핵산과 결합한 복합 단백질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구성 성분이 서로 뒤바뀌어 설명되었으므로 1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한천의 용도가 아닌 것은 1번 훈연 제품의 산화방지제, 2번 푸딩, 양갱 등의 제라제, 3번 유제품, 청량음료 등의 안정제, 4번 곰팡이, 세균 등의 배지. 한천은 제라제나 안정제, 미생물 배지로 주로 사용되지만 훈연 제품의 산화방지제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훈연 제품의 산화방지제는 주로 비타민C나 토코페롤 등을 사용합니다. 식품의 수분 활성도 5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과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를 말한다. 2번 일반적인 식품의 O값은 1보다 크다. 3번 OE 값이 작을수록 미생물의 이용이 쉽지 않다. 4번 어패류의 OE 0.99에서 0.98 정도이다. 수분 활성도 5는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값이 1을 넘을 수 없으며 일반적인 식품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1보다 크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장기간의 식품 보존 방법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번 백원법, 2번 염장법, 3번 산저장법, 초직법, 4번 냉장법. 냉장법은 미생물의 번식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단기적인 보존법인 반면 백원법, 염장법, 산저장법은 수분 제거, 삼투압, 산도를 이용해 장기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콩 단백질인 글로불린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1번 글리시닌, 2번 알부민, 3번 글루텐, 4번 제인, 콩의 단백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글로불린의 대표적인 성분은 글리시닌이며 이는 전체 콩 단백질의 약 60에서 80%를 구성합니다. 나머지 보기인 알부민은 수용성 단백질이며 글루텐은 밀, 제인은 옥수수에 함유된 단백질입니다. 라면류, 건빵류, 비스킷 등은 상온에서 비교적 장시간 저장해 두어도 노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주된 이유는 1번 낮은 수분 함량, 2번 낮은 pH, 3번 높은 수분 함량, 4번 높은 pH. 전분의 노화는 수분 함량이 30에서 60%일 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라면이나 건빵처럼 수분 함량이 매우 낮은 식품은 전분 분자의 이동이 제한되어 노화가 억제됩니다. 신맛 성분의 유기산인 아미노기, NH2가 있으면 어떤 맛이 가해진 산미가 되는가? 1번 단맛, 2번 신맛, 3번 쓴맛, 4번 짠맛. 유기산의 아미노기, NH2가 결합하면 기존의 신맛의 쓴맛이 더해진 복합적인 풍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아미노기가 포함된 유기산은 일반적인 신맛과 구별되는 쓴맛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지의 발염점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1번 용해도, 2번 유리지방산의 함량, 3번 노출된 유지의 표면적, 4번 불순물의 함량. 유지의 발현점은 유리지방산 함량, 노출 표면적, 불순물 등 유지의 화학적 성질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나 물질의 용해도는 발현점과는 무관합니다. 다음 당류 중 단맛이 가장 약한 것은 P156 1번 포도당, 2번 과당, 3번 메가당, 4번
설탕. 당류의 상대적 감미도는 과당 173, 설탕 100, 포도당 74, 메가당 32 순으로 낮아지므로 보기 중 단맛이 가장 약한 것은 메가당입니다. 다음 쇠고기 성분 중 일반적으로 살코기에 비해 간에 특히 더 많은 것은 1번 비타민 A, 무기질, 2번 단백질, 전분, 3번 섬유소, 비타민 C, 4번 전분, 비타민 A. 쇠고기의 간은 일반적인 살코기 부위보다 비타민 A와 철분 등 각종 무기질을 훨씬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학적으로 비타민 A와 무기질의 함량이 월등히 높은 1번이 정답입니다. 오징어 먹물 색소의 주 색소는 1번 안토잔틴, 2번 클로로필, 3번 유멜라닌, 4번 플라보노이드. 오징어 먹물의 검은색을 나타내는 주성분은 멜라닌의 일종인 유멜라닌입니다. 유멜라닌은 빛을 흡수하여 어두운 색을 띠게 하는 천연색소입니다. 급식 인원이 1000명인 단체급식소에서 1인당 60g의 풋고추조림을 주려고 한다. 발주할 풋고추의 양은 단, 풋고추의 폐기율은 9%이다. 1번 55kg, 2번 60kg, 3번 66kg, 4번 68kg. 필요한 정미량 1000명 곱하기 60g는 6만 g의 가식부율인 0.91, 100%에서 9%로 나누면 약 65,934g이 되므로 이를 kg로 환산하여 반올림하면 66kg이 됩니다. 단체급식이 갖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1번 단시간 내에 다량의 음식조리, 2번 식중독 등 대형 위생사고, 3번 대량 구매로 인한 재고관리, 4번 저온 급식의 어려움으로 음식의 맛 저하. 대량 구매는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단체급식의 장점이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완두콩을 조리할 때 정량의 황산뿌리를 첨가하면 특히 어떤 효과가 있는가? 1번 비타민이 보강된다. 2번 무기질이 보강된다. 3번 냄새를 보유할 수 있다. 4번 녹색을 보유할 수 있다. 완두콩의 녹색 성분인 클로로필이 황산뿌리의 구리이온과 반응하여 열에 강한 구리 클로로필로 변하기 때문에 조리 후에도 선명한 녹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달걀의 감별법 중 틀린 것은 1번 햇빛, 전등에 비출 때 공기집의 크기가 작다. 2번 흔들 때 내용물이 흔들리지 않는다. 3번 6% 소금물에 넣어서 떠오른다. 4번 깨뜨려 접시에 놓으면 노른자가 볼록하고 흰자의 점도가 높다. 신선한 달걀은 비중이 커서 6%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며 떠오르는 것은 내부 수분이 증발한 오래된 달걀입니다. 다음 중 계량 방법이 올바른 것은 1번 마가린을 잴 때는 실온일 때 계량컵에 꼭꼭 눌러 담고 직선으로 된 칼이나 스패츌라로 깎아 계량한다. 2번 밀가루를 잴 때는 측정 직전에 채로 친 뒤 눌러서 담아 직선 스패츌라로 깎아 측정한다. 3번 흑설탕을 측정할 때는 채로 친 뒤 누르지 말고 가만히 수북하게 담고 직선 스패츌라로 깎아 측정한다. 4번 쇼티닝을 계량할 때는 냉장 온도에서 계량컵에 꼭 눌러 담은 뒤 직선 스패츌라로 깎아 측정한다. 고체 상태인 마가린이나 쇼트닝은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계량컵에 꼭꼭 눌러 담아 평평하게 깎아 측정해야 정확한 부피를 잴 수 있습니다. 반면 밀가루는 체에 쳐서 공기를 포함시켜야 하며 흑설탕은 뭉치기 쉬우므로 체에 친 후 수북하게 담아 계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류, 생선류, 알류 및 콩류에 함유된 주된 영양소는 1번 단백질, 2번 탄수화물, 3번 지방, 4번 비타민. 육류, 생선류, 알류 및 콩류는 우리 몸의 근육과 조직을 구성하는 주된 영양소인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 이들 식품군의 핵심 성분은 단백질입니다. 젤라틴의 응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젤라틴의 농도가 높을수록 빨리 응고된다. 2번 설탕의 농도가 높을수록 빨리 응고된다. 3번 염류는 젤라틴이 물을 흡수하는 것을 막아 단단하게 응고시킨다. 4번 단백질 분해 요소를 사용하면 응고력이 약해진다. 설탕은 젤라틴의 수화 현상을 방해하여 응고 속도를 느리게 하고 응고력을 약화시키므로
농도가 높을수록 빨리 응고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남백으로 거품을 만들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레몬즙을 1에서 2방울 떨어뜨리면 거품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2번. 지방은 거품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3번. 소금은 거품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4번. 묽은 달걀보다 신설란이 거품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산성인 레몬즙은 남백 단백질의 변성을 도와 거품을 더욱 쉽게 형성하고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반면 지방은 거품 형성을 방해하며 소금은 안정성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고 신설란보다 노무남백이 많은 묽은 달걀이 거품 형성에 더 유리합니다. 다음 중 간장의 지미 성분은 1번. 포도당, 글루코스 2번. 전분, 스타치 3번. 글루탐산, 글루타믹 애시드 4번. 아스코리빈산, 아스코빅 애시드. 간장의 감칠맛을 내는 핵심 성분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탐산이며 이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성됩니다. 따라서 감칠맛을 뜻하는 지미 성분은 3번인 글루탐산입니다. 홍조류에 속하며 무기질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도 많이 함유된 해조류는 1번 김, 2번 미역, 3번 우뭇가사리, 4번 다시마. 김은 홍조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해조류로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역, 다시마, 우뭇가사리와 달리 엽록소 외에 피코에리트린이라는 붉은색 색소를 가진 홍조류 식물입니다. 식품의 구매 방법으로 필요한 품목, 수량을 표시하여 업자에게 견적서를 제출받고 품질이나 가격을 검토한 후 낙찰자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1번 수혜계약, 2번 경쟁입찰, 3번 대량구매, 4번 계약구입. 경쟁입찰은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품질과 가격을 비교한 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구매 방식입니다. 특정 업자와 직접 계약하는 수혜계약과 달리 다수의 업체를 경쟁시켜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떡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찹쌀가루의 함량을 높인다. 2번 설탕의 첨가량을 늘린다. 3번 급속 냉동시켜 보관한다. 4번 수분 함량을 30에서 60%로 유지한다. 떡의 노화는 수분 함량이 30에서 60%일 때 가장 빠르게 일어나므로 노화를 방지하려면 수분 함량을 이보다 낮추거나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전분을 계량하거나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우유에 산을 넣으면 응고물이 생기는데 이 응고물의 주체는 1번 유당, 2번 레닌, 3번 카제인, 4번 유지방. 우유 속 단백질인 카제인은 산성 환경에서 구조가 변하며 응고되는 성질이 있어 산을 넣었을 때 생성되는 응고물의 주체가 됩니다. 불고기를 만들어 파는데 비용으로 1kg 기준으로 등심은 18,000원, 양념비는 3,500원이 소요되었다. 1인분에 200g을 사용하고 식재료 비율을 40%로 하려고 할 때 판매 가격은 1번 9,000원, 2번 8,600원, 3번 17,750원, 4번 1,750원. 1인분 200g에 드는 원가는 18,000원 플러스 3,500원, 위 5분의 1인 4,300원이며 여기에 식재료 비율 40%를 나누면 판매 가격은 1,750원이 됩니다. 육류 조리 과정 중 색소의 변화 단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미오글로빈, 메트미오글로빈, 옥시미오글로빈, 헤마틴, 2번 메트미오글로빈, 옥시미오글로빈, 미오글로빈, 헤마틴, 3번 미오글로빈, 옥시미오글로빈, 메트미오글로빈, 헤마틴, 4번 옥시미오글로빈, 메트미오글로빈, 미오글로빈, 헤마틴. 육류의 붉은 색소인 미오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하여 선홍색의 옥시미오글로빈이 되고 가열이나 산화가 진행되면 갈색의 메트미오글로빈을 거쳐 최종적으로 헤마틴으로 변합니다. 즉, 산소 결합, 산화, 가열 순서에 따라 색소 성분이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머랭을 만들고자 할 때 설탕 첨가는 어느 단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1번, 처음 젓기 시작할 때, 2번, 거품이 생기려고 할 때, 3번, 충분히 거품이 생겼을 때, 4번, 거품이 없어졌을 때. 거품이 충분히 생성된 후 설탕을 넣어야 머랭의 조직이 안정되고 단단하며
윤기 있는 기포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탕을 넣으면 거품 형성이 방해받아 부피가 잘 커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요네즈를 만들 때 기름의 분리를 막아주는 것은 1번 난황, 2번 남백, 3번 소금, 4번 식초. 난황에 들어있는 유화제인 레시틴이 기름과 식초가 분리되지 않고 골고루 섞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고체화한 지방을 여과 처리하는 방법으로 샐러드유 제조 시 이용되며 유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가공 처리 방법은 1번 용출 처리, 2번 동유 처리, 3번 정제 처리, 4번 경화 처리. 동유 처리는 지방을 냉각시켜 고체화된 지방 결정을 여과해 제거함으로써 저온에서도 기름이 굳지 않고 유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공정입니다. 샐러드유처럼 투명하고 저온에서 흐름성이 좋아야 하는 기름을 제조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주방의 바닥 조건으로 맞는 것은 1번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고 습기, 열에 강해야 한다. 2번 바닥 전체의 물매는 20분의 1이 적당하다. 3번 조리 작업을 드라이 시스템화할 경우의 물매는 100분의 1 정도가 적당하다. 4번 고무 타일, 합성 수지 타일 등이 잘 미끄러지지 않으므로 적당하다. 주방 바닥은 조리 중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마찰력이 있는 고무 타일이나 합성 수지 타일이 가장 적합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산 알칼리에 강해야 하거나 일반적인 주방의 물매 기준과 어긋나 오답입니다. 다음 중 돼지고기에만 존재하는 부위명은 1번 사태살, 2번 갈매기살, 3번 채끝살, 4번 안심살. 갈매기살은 돼지의 횡격막 부위를 일컫는 용어로 소고기에서는 안창살로 불리는 등 돼지에서만 고유하게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나머지 보기인 사태, 채끝, 안심은 소와 돼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위 명칭입니다. 상수도와 관계된 보건 문제가 아닌 것은 1번 수도열, 2번 반상치, 3번 레이노드병, 4번 수인성 감염병. 레이노드병은 손가락 끝에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수질오염이나 상수도 공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반면 수도열, 반상치, 수인성 감염병은 모두 상수도 관리에 의해 발생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보건 관련 문제입니다. 규폐증과 관계가 먼 것은 1번 유리규산, 2번 암석가공업, 3번 고련화증, 4번 폐조직의 섬유화. 규폐증은 유리규산 분진을 흡입하여 폐조직이 섬유화되는 직업성 폐 질환이며 고련화증은 비타민 D 결핍 등에 의해 뼈가 약해지는 질환으로 규폐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감염병 관리상 환자의 격리를 요하지 않는 것은 1번 콜레라, 2번 디프테리아, 3번 파상풍, 4번 장티푸스. 파상풍은 상처 부위의 독소에 의해 발병하며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격리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콜레라, 디프테리아, 장티푸스는 환자로부터 타인에게 전염될 위험이 있어 격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안에 차례대로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1번 무기물질 15, 5일, 2번 무기물질 15, 7일, 3번 유기물질 20, 5일, 4번 유기물질 20, 7일.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측정은 미생물이 물속의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데 사용하는 산소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표준시험법상 20에서 5일간 배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내 공기의 오염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1번 일산화탄소, 2번 이산화탄소, 3번 질소, 4번 오존. 이산화탄소는 실내 인원수와 비례하여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내 공기의 환기 상태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오염지표로 사용됩니다. 수인성 감염병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번 단시간에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다. 2번 환자의 발생은 그 급수 지역과 관계가 깊다. 3번 발생률이 남녀노소, 성별, 연령별로 차이가 크다. 4번 오염원의 제거로 일시에 종식될 수 있다. 수인성 감염병은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되므로 특정 성별이나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급수 지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확률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생률이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기생충과 인체 감염 원인 식품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유구조충 돼지고기, 2번 무구조충 쇠고기, 3번 동양모양선충 민물고기, 4번 아니사키스 바다생선. 동양모양선충은 민물고기가 아닌 채소류를 통해 감염되므로 틀린 연결입니다. 민물고기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은 주로 간흡충이나 폐흡충 등이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예방접종, 2번 환경, 3번 숙주, 4번 병인. 감염병의 발생 요인은 병원체가 침입하는 병인, 감염되는 숙주, 그리고 이들이 존재하는 환경인, 병원체 숙주 환경의 3대 요소로 구성됩니다. 예방접종은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수단일 뿐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생충에 오염된 논, 밭에서 맨발로 작업할 때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1번 간흡충, 2번 폐흡충, 3번 구충, 4번 광절열두조충. 구충의 유충은 오염된 토양 속에서 맨발의 피부를 뚫고 체내로 침입하는 경피 감염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논이나 밭에서 맨발로 작업할 때 감염될 위험이 가장 큽니다. 4대 온열요소에 속하지 않은 것은 1번 기류, 2번 기압, 3번 기습, 4번 복사열. 4대 온열요소는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이며 기압은 온열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압은 인체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은 있으나 직접적인 온열 쾌적감을 결정짓는 인자는 아닙니다.